안녕하세요. 와, 이제 분수의 나눗셈 진짜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취 기준, 우리 처음에 이것으로 만났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크게 한번 잡아줄래요? 분수의 나눗셈 성취 기준을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목표예요, 목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2시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목. 이 몫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봤을 때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나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고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완전하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 보면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계산을 했는데 설명이 좀 어렵네. 그럼 나는 한 가운데쯤 되나? 중? 안내된 절차에 따라 간단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안내된 절차가 궁금하죠. 이건 뭐냐면 선생님의 설명이나 친구의 설명을 들었더니 방법을 알겠더라. 이러면 내 수준이 여기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상중하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지 상은 좋고 하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성취 기준이 목표가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 원리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볼게요. 그래서 상은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고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똑같아요. 계산을 했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상,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할 수 있다. 나는 몫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은 좀 어렵네요. 그러면 중, 하는요, 안내된 절차에 따라 간단한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든 친구든 이랬을 때 수준을 우리는 상중하로 보는데, 선생님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선생님과 함께 분수의 나눗셈 공부를 했더니 나는 어느 지점에 있더라 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볼까? 다른 쪽으로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요, 수학 제24쪽에 보면은요, 탐구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분수의 나눗셈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탐구 수학에 봤더니 참치 주먹밥 좋아하나요? 참치 주먹밥 재료가 나와 있는데요. 4인분의 재료가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카레 만들고 할 때 4인분 기준 나와 있죠. 그런데 나는 1인분만 필요한데? 그러면 이 재료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4인분의 재료이기 때문에 1인분의 재료의 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나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까요? 4인분을 알려줬어요. 1, 2, 3, 4. 그런데 나는 1인분만 필요해요. 이 1인분의 양이 나눗셈에 뭐가 된다? 몫이 된다. 이해되나요? 어떻게 했을 때? 이 4인분을 4등분 했을 때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이게 뭐가 된다? 1인분의 양이 된다. 쉽게 갈 수 있겠다. 1인분의 양 가볼게요. 그러면 검은 깨는요, 두 작은 술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두 작은 술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네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참치캔은요, 300g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300g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밥은요, 4공기가 필요하대요. 근데 한 공기의 양이 800g이 돼요. 800g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다진 양파는요, 5큰술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5큰술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참기름은요,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이 아니고요. 3과 2분의 1 큰술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3큰술하고 조금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3과 2분의 1 큰술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지켰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두 작은 수를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2에 얼마를 구한다? 4분의 1을 구한다. 2를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구나. 그런데 이게를 2씩 묶었더니 2, 1은 2, 2는 4. 2분의 1이 되더라. 그러면 검은 깨는 1인분의 재료로 필요한 양이 얼마이다? 2분의 1 작은 작은 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 봐볼게요. 네, 작은 술이네요. 숟가락 이런 크기인가 봐요. 순간 어색했어요. 참치캔은요 300g인데 4인분의 양이에요.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300에 4분의 1. 곱셈의 원리를 이용하니까 분수의 곱셈의 원리를 나눗셈에 적용이 되네요.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써라. 그러면 300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300이 4등분이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300을 4등분 한다? 선생님은요. 그러면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300을 4등분 해볼래. 그러면 보세요. 100모형 3개를 가지고는 4등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10모형 30개는 4등분이 될까요? 4등분이 되나? 몇 개씩 가져가면? 4, 7에 28. 연구부장님, 계산이 잘못되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 10모형 몇 개 남았을까요? 2개. 10모형이 2개니까 20. 그러면 자, 20 속에는 20은 4등분이 되나요? 자, 한 묶으면 몇 개씩 갈까요? 4, 5, 20. 되네요.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300g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는 75g이다. 그러면 75g이 몇 번 있으면? 4번 있으면 얼마가 된다? 300g이 된다. 이게 이렇게 오는 거네요. 그래서 75g이 된다. 우리 연구부장 선생님 열심히 검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밥 4공기는 800g이었잖아요. 800g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러면 800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800은 우리 약수와 배수의 관계 보이나요? 800은 4의 배수다. 몇 번 들어있을까요? 기억나나요? 20번? 4, 2, 8? 아닌가요? 200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래서 4가 몇 번 있으면 200번 있으면 800이 된다. 근데 그 말이 좀 이상한 4등분이 아니죠? 그 말을 좀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200이 몇 번 있으면 4번 있으면 800이 된다. 되나요? 두 개를 왔다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가 200번 있다는 말은 200이 몇 번 있다? 4번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00g. 다진 양파 볼게요. 5큰술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5를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얼마일까요? 그러면 4분의 1이 몇 번 있다? 5번 있다.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다진 양파는 4분의 5 큰술이 필요하구나.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남았다. 그러면 3과 2분의 1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일까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3과 2분의 1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여기는 대분수고 여기는 단위분수, 진분수네요. 우리 약간 진분수로 통일을 한번 해볼까? 분수를 통일을 해볼까요? 단위분수의 수로. 그러면 3과 2분의 1은 2분의 1이 몇 개 있는 걸까요? 3 속에는 2분의 1이 6개, 2분의 하나가 더 있으니까 2분의 7.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죠. 2가 3번, 2, 3은 6. 분자 1 더해서 7. 3과 2분의 1은 2분의 7하고 같구나. 이렇게. 이것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랬더니
여러분들 분수의 곱셈 기억나요? 이제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분수로도 곱셈 구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2분의 7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4등분 된 게 몇 개 있으니까? 2번 있으니까 4, 2, 8. 1이 한 번 7번, 7일은 7. 그래서 8분의 7. 오, 계산했더니 참기름은 8분의 7 큰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규칙과 대응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유 알려나? 지난 시간의 문제는 몇 번 들어있는가를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4등분 된 것 중에 하나로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4인분을 알려주고 1인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양을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 좋은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 여기에 있는 나눗셈을 무엇으로 바꿔서 곱셈으로 설명이 바로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등분제일 때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구할 때는 곱셈으로 설명이 되게 편해요. 그런데 몇 번 들어있나요? 몇 배인가요? 지난 시간의 문제. 그런 경우는 선생님 말했던 규칙과 대응의 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두 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됐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 먹을 때 재료 양이 이렇게 4인분이나 3인분이 주어져 있을 때 혼자 먹으려면 나눗셈 필요하겠죠? 나중에 개학해서 실과 시간에 요리 실습할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분수의 나눗셈 공부 모두 끝났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몫의 의미를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마지막 참기름에서 적용한 게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두 번째 성취 기준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궁금해요. 이렇게 12시간 영상으로 선생님과 분수의 나눗셈 공부를 했는데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있는지 아니면 영상으로 수업을 봤는데 선생님 이런 건 좀 어려워서 실제로 만났을 때 설명을 좀 더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을요. 이 영상에 대한 과제로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제에다가 적어주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 수업을 할 때 거기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